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8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얘기 좀 해보겠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실,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가 지난달이죠. 1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다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수사 기록을 복사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추미애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사일부에서는 좀 갸우뚱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한 건 없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법무부가 그런 공문을 보낸 이후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실에서는 채널A 수사 기록을 통째로 복사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무슨 다른 걸 들여다보려고 해서 통째로 복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채널A 사건과 실질적인 본질적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이런 사람들과 한동훈 검사장 간에 통화한 내용, 이런 것까지도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통화 기록 같은 게 있는데,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 통화 기록을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기록의 패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면 요새 도청을 하지 않는 한, 또는 누가 녹음을 하지 않는 한 통화 내용까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기록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언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다, 언제 자주 이루어졌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자주 이루어졌다, 이런 아마 분석 보고서인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도 함께 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복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통화 기록이라는 거는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서, 그래서 통신사에다가 그 영장을 집행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료를, 그리고 이거에 따른 분석 보고서까지, 이거를 딴 데에다가 어떤 수사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형사일부에서 난색을 보이면서,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채널A 감찰, 거기에 필요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통화 기록만 주겠다. 이거 외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난색을 표명했고, 지금 변필건 형사일부장인데,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 통째로 복사를 해줬다. 그러면 왜 통째로 복사해줬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변필건 형사일부장이 분명하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률 위반이면 변필건 형사일부장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고 어떤 법률 취지에 맞는 거,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기록, 요런 부분, 그 부분만 한동훈, 이동재, 요 부분만 준다든가. 그럼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면 이제 그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다 줬다. 그럼 이 다 준 이유가 뭐냐? 그건 결국 아마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는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 1, 2, 3, 4차장이 있는데, 이 차장검사들, 이 지휘부선상에서 변필건 형사일부장한테 뭔가 압박이 가해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 지난 12월 1일 날 감찰위원회가 있었죠. 이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부부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등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 그러면서 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감찰위원들은 그 내역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은정 담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감찰 방해,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에 있죠. 사유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9 감싸기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런 통화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쭉 했다는 건데, 자, 우선 이거는요, 뭐가 문제냐? 첫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복사해간, 통째로 복사해간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용도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숨기고 이 기록을 복사해서 가서 다른 용도에 썼다는 거죠. 원래 한동훈 검사장 감찰 용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실제는 다른 용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용도에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거죠. 개인정보보호 뭐 이런 거 위반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황당해집니다. 자, 이게 제19 감싸기의 그 어떤 근거다 이렇게 해서 제시한 게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한동훈 검사장 김건희 씨, 이렇게 이제 통화하거나 문자 뭐 이런 걸 했다는 건데, 글쎄 문자는 혹시 복원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통화를 했다, 그게 어떻게 감싸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박은정 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박은정 담당관이 그 감찰 담당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감찰과 징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 최측근이라는 게 뭐 어때서요? 아니,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통화 자주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측근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채널A 사건 때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싸기의 증거다. 감싸기의 증거. 감싸기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주 통화하면 감싸는 건가요? 그럼 자주 전화해서 혼내면 감싸는 건가요? 이런 황당한 발상을 거기서 감찰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감찰위원들도 당연히 혀를 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이 감싸기의 증거다? 있을 수 없는 거.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감찰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일 날 감찰위원회 결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직무정지, 뭐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왔죠. 그 나온 이유를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박은정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거기서 했으면, 거기다 장관 지시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 내가 간사다 뭐 그랬다는데, 원래 간사는요 뉴욕 감찰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감찰관은 패싱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관 지시로, 아니 규정에 보면 뉴욕 감찰관이 지시를 지목을 하게 돼 있는데 장관이 지시해서 자기가 간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서 무려 그것도 장관 지시라면서 한 40분간,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40분간 줄줄줄줄 준비해온 자료를 읽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읽은 거에 중점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통화가 자주 있었다는 것이 곧 감싸기의 증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감찰위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 그 다음에 수사 의뢰 직무정지 뭐 이런 게 다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12월 1일 감찰위원회 그 감찰 전 과정은요, 지금 기자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황당한 일이,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위원장은 올해 4월 말에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장 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 지금 이게 도대체 이 감찰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의뢰와. 그 중간에 핵심 어떤 실무 집행자가 박은정 담당관인데, 박은정 담당관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그런 것이고요. 우선 첫 번째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즉각 박은정 담당관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률 위반인 사람이 명확한데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은정 담당관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 뭐 이런 것도 건너뛰고, 뭐 여러 가지 규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뭐 이런 것도 지금 여러 번 있다고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정면으로
통비법 위반 사실까지.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걸 활용 용도를 속이고 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그 전화통화 기록까지 이 수사 자료까지 통째로 복사해 갔으니까 제가 보기엔 서울중앙지검도 어찌 보면 법무부 감찰 담당관한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은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이 변필건 형사 1부장이 이걸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중앙지검 지휘부가 압박을 가해서 주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위법행위, 뭐 직권남용이나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한 그 수사는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대검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하던 수사 이것을 서울고검에 재배당을 했다는데 서울고검에서 이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이런 위법행위가 백주대낮에 검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또는 법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완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또 한 번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은정 대검감찰관, 법무부 감찰 담당관한테 쏠리는 또 다른 위법행위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